자, 각종 보호구역 해제 추진 문제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강혜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자연 보호구역을 보전 확대하는 추세인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전 세계의 화두가 바로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인간과 자연이 지속해서 공존할지 전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각종 협약을 맺고 협약에 따라 각 나라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2년 생물 다양성 총회에서는 각종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나왔고요. 지난해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서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자연보호지역을 전 국토의 30% 이상으로 늘리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규제를 받는 보호지역도 확대하고 또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면서 관리하는 자연 공존지역도 발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지자체에 잇따른 보호구역 축소는 이런 의결에 역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부산에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 보호구역 3개 문화유산 추가 등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갯벌인 다대포 해수욕장 일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면 추가 등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류가 이러한데 방금 얘기한 대로 역행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대신에 일단 지자체들은 대체 서식지를 마련을 하겠다. 이것이 해제에 따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실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대체 서식지 마련을 두고서 계속해서 개발의 면죄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편의에 따라서 좀 이런 대체 서식지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요. 강서구 사례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문화재 보호구역을 축소하면서 대체 서식지 마련을 내놨는데요. 사람 왕래가 잦거나 반농사구역이거나 이미 철새 서식지인 곳이었습니다. 대체 서식지 마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 보니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사하구 역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좀 어떤 땅에 조성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낙동강 하류는 여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철새 서식지가 잘게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더 이상 대체 서식지 마련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체 땅으로 선정한 것 자체도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환경보전 뭐 당연한 거죠. 이상기후, 우리 그 중요성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없잖아 있어요. 또 지자체는 이 민원 자체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무조건적으로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보호지역을 보호하되 주민 지원을 좀 강화해주면서 보호해라, 이렇게 좀 권고하고 있어요. 그 예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주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가 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지역 주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순천만 습지위원회라는 소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꾸준히 습지 확대의 중요성도 알리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연구했는데요. 특히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 주민주도형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흙두루미 희망 농업단지 운영과 갈대 관리 산업,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는 2만 5천여 명에 연간 경제 효과도 무려 1조 원에 달합니다. 자연도 보존하고 지역 경제도 살린 아주 좋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산 지자체들도 보다 신중하게 보호구역 축소에 접근하고 자연과 개발의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전과 개발 늘 부딪히고 난제긴 한데 순천만 습지 사례처럼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해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강혜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